오늘 리뷰는 HG 미티어 유닛 플러스 프리덤 건담. 최근에 건담 시드 극장판이 개봉하면서 프라들이 이것저것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미티어도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됐습니다. 근데 꺼내면서 느낀 게 이거 리뷰를 내가 횟수로 10년 전에 리뷰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뷰도 다시 한번 진짜 초창기에 했던 것들 리뉴얼 할 겸 프리덤도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꺼내도 그 특유의 웅장함, 사이즈감, 이 미티어만의 그 길이 이런 거는 뭐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히도 참 여전히 그 멋은 진짜 여전하고요. 일단 발매가 꽤 됐습니다. 벌써 20주년입니다. 무려 2004년 5월 하순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8,000엔입니다. 찾아보니까 비교적 근래에 재판도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2004년 당시 품질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미티어 유닛 자체는 디테일은 좋은데 분할이 좀 덜 됐다 라든가 프리덤 건담은 두말할 거 있습니까? 진짜 얘는 진짜 리얼 구판 그 프리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색깔은 일반판보단 이쪽이 훨씬 좋긴 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할 만한 게 좀 있겠네요. 자, 그럼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구성을 전부 나열해 봤습니다. 미티어 유닛 플러스 프리덤 건담입니다. 2004년에 발매했다 보니까 프리덤 소체는 당연히 당시 구판 버전의 프리덤 소체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미티어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도 그래도 막 RG 버전이라고 하면서 마킹도 새로 넣어주면서 이 미티어 유닛 자체는 지금도 쓰이고 있죠. 일단 테트론 실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부분은 이미 다 부착을 끝낸 상태고요. 미티어 02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부착해놓은 거는 01번을 먼저 부착을 해놨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아래쪽에 102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스티스 건담에 사용할 수 있는 테트론 실입니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프리덤 건담에도 101번을 미리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스티스는 102번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2번과 102번 이렇게 두 개는 저스티스를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티어 유닛 플러스 프리덤 건담 이거를 두 개를 사면 한 대는 저스티스에 태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리덤 건담들의 기본 무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빔사벨, 라케르타 빔사벨. 기본적으로 손이랑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손 모양도 적당히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구판 프리덤 때부터 그랬던 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빔 부분은 직접 도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라미네이트 안티 빔 쉴드, 이때는 빨간색이 다 스티커였습니다. 전부 다 스티커였고요. 그리고 검은 색깔 하나 분할되어 있고 하얀 색깔 파츠, 그리고 이 팔에 장착하는 부분이 클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프레임에 그냥 클립처럼 끼워 놓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 디테일은 한없이 심플, 정말 그냥 군더더기 없이 딱 그냥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프스 빔 라이플, 요 그립 부분은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단색입니다. 딱 따로 스티커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나마 이제 허리에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는 게 전부죠. 조형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덤 건담 본체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티어용 빔 소드 파츠, 아주 크고 큰 이펙트입니다.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무지막지 큽니다. 기본적으로 빔 파츠 자체에도 조금씩 테두리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빔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디테일을 겉에 조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나마 이 뒤로 가면 두꺼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보면은 안쪽에 작은 디테일이 하나 있고 그 겉을 큰 이펙트가 감싸는 느낌으로다가 빔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펙트 자체는 위아래가 있습니다. 끼울 때 요 깊게 파여 있는 부분이 위에 있게끔 해서 끼우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펙트만 가지고도 길이가 37.5cm가량 나옵니다. 거의 38cm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재보면 7.5네요. 37.5.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을 하죠. 그리고 미티어 유닛 본체, 이쪽은 일단 먼저 프리덤 먼저 보고 본체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부속된 프리덤 건담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베이스가 구판 프리덤 건담이다 보니까 아주 구수하죠. 굉장히 설정화에 충실한 그런 느낌의 프로포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구판 시드 프라들이 HG 구판 시드가 이랬어요. 설정화, 그거에 굉장히 아주 찰떡으로 나오는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도 굉장히 많죠. 당장 뭐 날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원래 프리덤 날개는 이 끝부분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냥 파란색으로 스티커도 없이 생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면 안타깝다.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프리덤들 그래도 다 분할이 돼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에서 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다. 프로포션은 둘째 치더라도. 근데 미티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 프리덤 건담 원본이랑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살펴보면 짜잔. 자, 왼쪽이 가장 처음 발매된 HG 프리덤 건담입니다. 완전 구판이죠. 그걸 베이스로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나온 게 이 미티어 유닛에 포함된 프리덤 건담입니다. 어디가 다른가 하고 살펴보면은 파란색이랑 회색이 이게 좀 더 진해졌다 그래야 되나? 관절 같은 데 쓰이는 프레임 컬러는 조금 더 연해졌고요. 뭐 날개 파란색이나 뭐 시피어스 레이4의 회색은 좀 더 진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를 같이 놓고 보면은 확실히 더 진한 파란색의 느낌을 줍니다. 미티어 유닛에 포함된 게. 그 외에도 크시피어스 레이4의 회색 역시 훨씬 진해졌습니다. 아까 파란색보다도 더 진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외에도 관절에 쓰인 프레임 컬러가 조금 더 밝은 색깔이 됐다거나 하얀색도 조금 더 진해진, 조금 더 어두워진 그런 느낌도 살짝은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닌가, 그냥 그림자 져서인가? 아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한데 뭐 대단히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조금 더 어두운 흰색이네요. 약간 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몸통의 검은색도 미티어에 들은 게 좀 더 진한 검은색이네요. 이쪽은 약간의 아주 약간의 파란색기가 도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미티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사출색이 어두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머리 부분은 스티커가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블레이드 안테나의 노란 색깔 다 스티커 쓰고 있고 가운데 있는 파란 색깔 역시나 스티커, 눈 스티커, 볼 양옆 회색깔 부분 스티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티커를 많이 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뒤통수 안 쓰고요. 근데 그 와중에 디테일은 참 충실합니다. 머리 옆에서 봤을 때 뭐 이마, 블레이드 안테나 뒤쪽으로 있는 이 이마의 디테일이나 요 발칸의 디테일, 덕트의 디테일, 특히나 뒤통수로 갔을 때 있는 뒤통수 디테일까지 디테일은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구판 프리덤 소체에서 가장 디테일한 데가 머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몸통으로 가면은 몸통의 이 빨간색 부분도 여기도 당연히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빨간색은 좀 큰 부분은 스티커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희한하게 작은 부분은 스티커가 아니라 분할이거든요. 이마의 정중앙, 블레이드 안테나 중앙이나 혓바닥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고관부의 빨간색은 작은 부분들은 분할인데 정작 이렇게 어깨 부분이나 가슴에 있는 좀 대도꼭 드러나는 큰 부분들은 뭐 스티커예요. 아무튼 몸통도 보면은 이제 흉부에 있는 센서 부분이라든가 덕트, 나름 또 덕트는 또 분할입니다. 덕트의 회색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 파란색까지도 일단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허리의 아래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분할이 안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어깨로 가면 어깨에 빨간 색깔 스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101번 마킹실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파란 색깔 파츠 분할되어 있고 뭐 그 아래쪽으로 팔 디테일, 팔도 되게 좀 짜리몽땅한 느낌 그런 느낌도 조금 있어요. 좀 짧은 느낌이 좀 있고 프로포션상. 그리고 좀 두툼하다는 느낌도 살짝 있기도 하죠. 그치만은 기본 디테일, 팔꿈치 부분에 프레임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나 팔뚝에 있는 이런 외장 디테일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손은 뭐 당연하지만 무장손으로 한 세트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디테일은 되게 심플하죠. 딱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법한 그런 디테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시피어스 레이4 이쪽도 겉에서 봤을 때 디테일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빔사벨 수납되어 있는 거,
요거 빔 파츠 있으면은 아까 그 통짜 빔사벨 안 써도 됩니다. 빔 파츠를 여기다 끼울 수 있기 때문에 남는 빔사벨을 여기다 껴도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크시피어스 레일포 자체도 패널 라인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 분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색 통짜라서 펼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요 앞부분, 레일포의 앞부분에 있는 관절 파츠가 얇아요. 그리고 딱딱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부러져요. 전개할 때는 요 아래쪽 관절부터 한번 움직인 다음에 요 바깥쪽을 움직여야 좀 안전하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부러져요. 순서를 굉장히 잘 지켜줘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충실한 형태, 기본 설정에 충실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손잡이가 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딱 전개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손잡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접을 때도 조심히 앞쪽 관절부터 접은 다음 뒤쪽 관절을 접어야 안전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여기도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충실한 느낌, 기본에 충실한 느낌인데 여기 크게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가만 보면 아까 루프스 빔 라이플 볼 때 수납용 조인트입니다 라고 했지만 수납은 안 됩니다. 일단은 수납을 할라 치면은 빔사벨에 가로막혀가지고 조인트가 들어가질 않아요. 아예 공중에 붕 뜹니다. 근데 요걸 여차저차 비껴가지고 조인트를 위치를 맞춰도 구멍이 너무 커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라이플 수납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리 부분 보면 역시나 굉장히 충실합니다. 이 당시 기준이니까 일단은 허벅지 정중앙에 접합선 대놓고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접합선이 가 있는 형태고요. 그에 이어서 정강이까지도 쭉 가운데 접합선이 있는 형태죠. 그래도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각져 있는 느낌이라든가 허벅지 바깥쪽에 디테일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든가 허벅지 바깥쪽에도 각져 있는 느낌이 살짝 있죠. 요런 부분은 굉장히 충실합니다. 거기다가 무릎에 있는 검은색은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다리 자체도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충실한 형태, 기본에 충실한, 설정에 충실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앵클 가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101번 마킹실 붙여놨고요. 그리고 앵클 가드에도 디테일 역시나 들어가 있고 덕트 디테일, 그리고 발도 발등은 파츠 분할되어 있는 형태, 발바닥에도 심플하지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백팩도 뭐 색깔이 부족할 뿐이지 역시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기본 설정에 충실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약 역삼각의 디테일이나 스러스터 위아래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그 옆에 약간 플랩처럼 달려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치만 다시 봐도 날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너무 색깔이 그냥 통짜로 그냥 나와가지고 너무 그냥 파란색만 있으니까 패널 라인이나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그럭저럭이거든요. 길게 패널 라인 들어가 있고 안쪽에 이런 덕트 같은 부분에도 패널 라인 조금 들어가 있고 뭐 요런 느낌들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차라리 겉부분에 붙일 스티커라도 주지라는 느낌이 이게 아무래도 안 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날개 자체는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날개의 가동 조인트가 이 앞에 달려있는 부분이 이 앞으로 오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가운데 있는 빔포랑 앞쪽 날개를 같이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날개가 같이 움직이고, 이때 손가락으로 아래 뒤쪽 날개 이렇게 눌러주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애초에 구판 HG 프리덤 날개는 이렇게 각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애초에 크게 보면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기본 축, 그리고 앞쪽 날개, 뒤쪽 날개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작은 날개가 가동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잡고 들면서 뒤쪽 내리기만 하면 깔끔. 그리고 특징 중 하나가 날개를 들어 올리면은 요 윗부분이, 날개 윗부분이 약간 안으로 위치하게 된다, 요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날개도 진짜 설정에 충실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빔포가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기왕에 날개 펼친 거, 날개에 있는 발라에나 플라즈마 빔 캐논, 이 부분 역시 굉장히 디테일 자체는 설정에 충실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당시에는 하이매트 풀버스트 모드라고 하는 형태가 모형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MG에는
아니다. 정확히는 MG부터다. MG부터 들어갔고 이전에 나왔던 HG나 무등급 100분의 1, 무등급 60분의 1에는 두 모드가 섞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빔포가 이렇게 꺾이는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날개를 접고 풀버스트 모드를 할래? 아니면은 그냥 빔포 접고 날개를 펼쳐서 하이매트 모드 할래? 이렇게 둘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은 볼관절 하나 씁니다. 아래 축관절이 있는 듯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볼관절 폴리캡으로 된 볼관절 하나 쓰고요. 돌아가는 데는 고개 살짝만 들어주면 크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깨는 축관절 하나, 위아래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정도만 앞뒤로 가동하는 게 가능하고요. 어깨 바깥쪽에 폴리캡을 통해서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90도 정도 옆으로 들 수가 있고, 그리고 팔꿈치 단일 관절로 정확히 90도 가동을 합니다. 팔 옆으로 드는 것도 90도, 팔꿈치 굽히는 것도 90도. 그나마 이제 손목이 좀 더 많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허리 역시 축관절 하나입니다. 완전히 돌아가진 않고 약 45도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가동을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살짝만 뽑으면은 이렇게 앞뒤로 몸통을 굽혔다 폈다 하는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폴리캡의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옆으로 들리긴 들리는데 많이는 안 들려요. 대신에 뒤로 크게 가동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다리를 옆으로 드는 부분도 이렇게 역시나 정확히 90도 정도 옆으로 벌릴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폴리캡으로 감싼 볼관절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웬만한 HG는 딱 다 이 정도 가동이 전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면부 스커트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서 다리 드는 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진다. 90도보다 조금 더 드는 정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이지만 거의 90도. 이중관절인데 90도 정도인 게 흔치 않죠. 근데 이 당시엔 흔했어요. 웬만하면 이중관절이었으나 가동해보면 90도 정도. 이런 느낌. 그리고 발목이 참 재밌는 게 아래쪽에 앵클 가드랑 연결된 이 볼관절이 하나 있어요. 볼관절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또 축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꽤나 많이 안쪽으로 꺾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 이중관절이니까 이렇게 이게 뻗는 부분이나 굽히는 부분도 꽤나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무릎 꿇기는 요즘처럼 막 깔끔하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리를 그래도 앞으로 많이 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 그런 포즈기도 하죠. 자, 무장까지 다 들려주고 세워봤습니다. 라이플과 실드 장착을 해봤는데 이 당시 나왔던 HG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디자이너이신 오카와라 쿠니오 씨의 디자인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 설정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위에서 보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로우 앵글로 앵글을 낮춰서 좀 올려보는 게 훨씬 더 이쁩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 설정화 느낌도 조금 더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리덤의 비상 날아오르는 느낌으로다가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종종 이제 시드 시리즈 뭐 데스티니까지 포함해서 이런 구도가 나오기도 하죠. 그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시드 포즈라고도 불리던 그 라이플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은 확실히 요즘에 나오는 HG들이 정말 포즈도 잘 잡히고 굉장히 그 작화 느낌 나게 잘 만드는 것 같긴 하네요. 이때는 감성은 충만한데 뭔가 약간 관절은 좀 못 따라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빔사벨을 뽑아들고 이렇게 좌우의 적을 목만 탁탁 치고 지나갈 때 느낌 포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풀 버스트 모드. 네. 하이매트까지는 안 되지만은, 하이매트 풀 버스트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름 분위기 있는 풀 버스트입니다. 자, 다음은 미티어 리프트 오프. 그럼 이 제품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미티어 유닛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이게 수납 형태인데, 정확히는 이제 이터널이라는 전함에 수납되기 위한 수납 형태인데 전개 전인 거죠. 이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간단하게 길이 재보면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하면 47cm가량 조금 넘네요. 47cm 조금 넘습니다. 더구나 HG 프리덤, 방금까지 본 HG 프리덤이랑 사이즈를 비교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프리덤이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12.5cm 정도 되니까 몇 배죠? 이게 3배? 아니네, 4배쯤 되네요, 거의.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 이제 전개하고 나면은 더 길어지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외형,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품이 2004년도에 발매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조형이긴 해요. 솔직히 딱 조형으로 봤을 때는 뭐 나무랄 데가 딱히 없어요.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데 이제 스티커를 사용하는 포인트, 요런 데가 조금 아쉬움이 남죠. 이제 지금 봐서는. 근데 그 외에 외형적인 뭐 프로포션이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쪽에 엔진부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서 볼륨감도 좋고 디테일도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포인트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슬라이드식으로 해서 고정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베이스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베이스가 일단 저 기다란 미티어를 버텨야 되니까 앞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고요. 기둥에 보면은 몇 가지 조인트가 보입니다. 일단은 원형 조인트가 달려있는 부분, 여기는 쉴드를 수납할 수 있어요. 쉴드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조인트와 맞춰줍니다. 조인트와 맞추고 뒤쪽에 이렇게 돌기가 하나 있는데 이 돌기를 쉴드 중앙에 오게끔 해주면 흔들림 없이 수납을 할 수 있죠. 이 팔뚝에 장착하는 조인트 같이 수납을 할 수 있고, 그럼 반대쪽에는 라이플이겠죠. 라이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요 돌기들의 사이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빔사벨은 따로 수납하는 데가 없다. 그냥 적당히 올려놔야 한다. 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미티어 본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앞부분 볼까요? 먼저 빔포 및 빔소드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이 안쪽에 보면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죠. 내부에도 디테일을 조금 신경 쓴 게 보이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듯 이 위아래는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면은 분할시켜줬을 텐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대로 요 내부 디테일도 꽤나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으로 가더라도 이런 디테일 드러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위에 마킹 실을 통해서 테트론 실 통해서 미티어 01번,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은 모빌 슈트, 임베디드, 택티컬, 인포서 하고서 이제 얘를 이제 풀어쓴 풀네임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좌우로 다 들어갑니다. 좌우로 해서 미티어 01 그리고 미티어의 이제 풀네임 다 들어가죠. 특징이 있다면은 이 미티어 풀네임은 마킹실이 2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M2까지만 딱 하나고 그 뒤로 또 하나고 해가지고 2개를 이어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바깥쪽 디테일은 이 내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대로 뒤로 가면은 여기 센서 이 부분에 파란색도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파란색뿐만 아니라 이 겉에 있는 보라색 역시 아까 앞에처럼 스티커를 쓰고 있어요. 여기가 스티커 2개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도 그 주변의 디테일이나 패널 라인들 요런 거 굉장히 잘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특징 중 하나가 몇몇 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외장이 좀 치장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자세히 좀 빛에 비춰 보면은 요거 거칠거칠하게 표면이 좀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엔진의 플랫부라든가 요런 데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몇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위아래로 날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라거나 요 바깥쪽은 미사일 포드죠. 이렇게 해치를 열어주면 깔끔하게 안쪽에 미사일이 탑재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 내부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메인 엔진부가 보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엔진의 디테일이 내부에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굉장히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보라색깔 파츠 분할을 통해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엔진의 그 위아래 부분 동일한데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먹선을 다 넣어주면은 지금처럼 디테일이 그대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패널 라인이 굉장히 좋게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패턴은 요런 데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이드 부분, 약간 가려지는 부분이지만 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바깥쪽에 가면 이제 93.7mm 고에너지 수속 화선포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빔포죠.
이 부분 역시 요 빈포의 앞부분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츠가 갈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 패널 라인 같은 거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가면은 방금 앞에서도 봤었던 대한미사일 발사관 옆에도 있습니다. 앞쪽에 이 보라 색깔 커버를 위아래로 열어주면은 짜잔, 아까 앞에 있던 것과 같이 열어주면 짜잔, 에리나케우스 대한미사일 발사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커버 내부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꽤나 멋진 형태, 심지어 이 뒤쪽은 안쪽에 파츠 분할되어 있죠. 그래서 더 볼만한 형태이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덮을 때는 깔끔하게 그냥 위아래 덮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 뒤쪽으로도 보라 색깔 파츠 분할, 그 위쪽으로도 살짝 이렇게 패턴이 살짝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외에도 외장 디테일들 이렇게 양각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대로 뒤로 가면은 이제 메인 엔진 뒤쪽이 나오게 되죠. 이 엔진 같은 경우도 요 안쪽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색깔 파츠 부분에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엔진 자체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이게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 부분이 항상 엔진 부분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그때 봤었던 그 디테일,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플랫 부분 보면은 이 내부 디테일이 정말 멋집니다. 먹선 넣는데 고생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넣고 나면 뿌듯해요. 물론 이런 디테일은 이 바깥쪽 플랩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랩들은 또 가동이 가능해서 이렇게 안쪽도 가동하고 해서 이렇게 펼쳤을 때 디테일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다. 꽤 멋지죠? 다시 플랩은 덮어주고요. 그리고 중앙부, 이제 나중 되면 얘가 전개되면 뒤로 갈 애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여기 역시 다 이렇게 에리나케우스 미사일 발사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 보도록 하고요. 일단 위쪽을 보면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역시나 양각으로 들어간 디테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면은 아예 가운데 큼지막하게 패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패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이 부분이 가운데가. 그 외에도 뭐 외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관절 부분, 해치가 전개됐을 때 이제 접혀질 관절 파츠고요. 그 뒤에 있는 게 여기가 원래라면 약간 덕트 디테일 그런 느낌이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안쪽이 이렇게, 근데 겉부분에 그냥 스티커 4개 큼지막하게 붙는 형태,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예요. 엄청 큰 부분인데 파츠 분할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느낌. 그게 아니라도 뭐 주변에 파츠의 디테일 자체, 패널 라인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볼만은 합니다. 뒤쪽도 약간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바닥면도 보면은 바닥면 역시 디테일이 또 위쪽이랑은 또 다르죠. 또 다른 형태 대신에 스티커 쓰이는 건 똑같다.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좀 많이 큼지막한 부분인데 위도 아래도 다 스티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면의 앞쪽 역시나 파츠의 디테일들은 꽤나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그래서 애니 보면은 미티어 리프트 오프 하면서 이렇게 쫙 요런 느낌. 이게 확실히 전함 같다. 그리고 도킹하기 전에 하나, 이거는 그냥 제가 미티어 가지고 놀 때 하는 건데요. 스탠드까지 다 끼고, 전개 전에 스탠드까지 끼고, 스탠드를 손잡이 삼아서 딱 이렇게 쥐잖아요? 그립감 굉장히 좋은 약간 롤링버스터 같은 무언가가 완성이 되거든요. 마침 디자인도 딱 진짜 예전 어디 특촬물 뭐 전대물이나 이런 데 나올 법한 총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그냥 이러고 가지고 놀기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킹을 해봐야겠죠. 뭐 도킹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좌우에 있는 유닛을 좌우로 벌려주면 락이 풀려요. 안쪽에 이렇게 돌기가 위아래로 있는데 그게 딱 물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좌우 락을 풀고 이 유닛을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줍니다. 안쪽에 프레임이 슬라이드해서 앞쪽으로 나와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유닛을 위아래를 요 가운데 기준으로 갈라줄 거예요. 이렇게 갈라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대로 뒤집는 거죠. 아래 뒤집고 위 뒤집고, 그리고 위 같은 경우는 뒤집은 뒤에 요 가운데 유닛만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 앞쪽으로 슬라이드한 유닛은 안쪽에 손잡이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 손잡이 좌우 다 꺼내주고요. 이렇게 하면 미티어 전개 완료!
그렇게 해서 전개된 부분도 보면은 요런 데도 역시나 드러나는 부분들의 디테일 꽤나 신경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래쪽 바닥면도 상당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죠. 좀 놀라울 정도로 이게 HG인가 싶을 정도로 디테일은 좋아요. 그리고 전개돼서 드러난 부분들, 이 가운데 유닛 부분도 역시나 디테일 꽤나 신경 썼고 요 안쪽 역시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그리고 드러난 이 프레임 부분, 관절부죠. 이 부분에도 실린더 디테일들이 좀 있고요. 관절 자체 디테일, 중간에 관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자체 디테일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요 안쪽에 지금 이렇게 수납되어 있던 부분에 안쪽에도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부분에 보면은 미티어 01번 여기도 마킹 실을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스탠드 올리기 전에 미리 보면은 관절은 요 안쪽 프레임의 뒤쪽이죠. 여기에 앞뒤로 가동시킬 수 있는 축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앞쪽에 아주 두꺼운 볼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두꺼운 볼관절. 일단은 이 상태로는 안쪽으로 접었다 폈다 정도만 가능한데 이 가운데 이제 프레임을 감싼 커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커버를 벗겨주면은 갑자기 이제 여기 두꺼운 볼관절이 상하 가동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액션 포즈를 취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 프레임을 제거를 하면 돼요. 대신에 아무래도 아무리 두꺼워도 볼관절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칫 밑으로 처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두꺼워가지고 튼튼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처지겠지만은 근데 여기 빔 파츠 달리면 또 무게중심 바뀌고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장시간 안전하게 나는 전시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이 프레임 장착을 해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전개가 끝났으면은 다시 스탠드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연결부, 모빌 슈트 연결부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핀이 두 개가 폴리캡으로 가동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상 이 뒷부분도 빈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등 부분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모빌 슈트가 아니면은 144분의 1이면은 웬만한 건 여기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뭐 프로비던스처럼 허리를 아예 가려버리는 백팩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태울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프리덤 건담 포즈를 좀 잡아줍시다. 날개를 뒤로 접고 들고 한 다음에 양팔을 살짝 이렇게 앞으로 내밀듯이 해주고 스커트도 좀 뒤로 한 다음에 다리도 좀 벌려서 이렇게 좀 포즈를 취해준 다음 이 연결부를 요 허리를 감싸듯이 그냥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밀어 넣고 그 다음 연결부를 이렇게 조여서 허리를 딱 잡아주세요. 그냥 겨드랑이를 걸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짜 이거 말고는 특별한 연결부가 없어요. 뭐 조인트로 고정을 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걸쳐놓는 느낌이에요. 또 그 다음이 포인트인데 손잡이. 손에 이제 쥐어줘야죠. 딱히 이렇게 손을 막 손등을 빼고 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애초에 손잡이 모양 자체가 위아래 이렇게 조인트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정도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서요. 적당히 가져가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요런 느낌이에요. 딱. 대신에 좀 멋지게 포즈를 잡으려면은 팔을 좀 이렇게 벌려줄 필요는 있어요. 벌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또 스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 좀 줘가지고 모양 맞춰서 포즈를 취해주는 거죠. 미티어 탑승 완료! 아, 역시 뭔가 이 미티어 유닛이라는 이 거대한 유닛, 이게 또 매력 포인트죠. 아무래도 이 시드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드와 시드 데스티니를 대미를 장식하는, 심지어 시드 프리덤에서도 막판 가가지고 또 활약을 했던, 결국은 뭔가 시드 하면은 빼놓기 어려운 유닛 중 하나인데 이게 그래도 프라모델이 나왔다는 게 참, 이게 아마 요즘이었으면은 진짜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뭔가 그 시절이라서 2004년도 막 이때였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이런 대형 유닛 같은 경우는 요즘엔 잘 안 내주니까, 진짜 안 내주니까 참 이게 뒤에서 봐도 멋있잖아요, 그렇죠? 엔진부터 이렇게 플랩 탁 펴가지고 쫙딱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구만. 그리고 날개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이렇게 살포시 내려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날개에 뭐 백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특별히 뒤가 걸리지 않는 디자인이면은 역시나 뭐든 태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이번엔 미사일 해치도 전부 다 오픈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윗부분도 다 이렇게 그대로 전개를 다 해주고요. 애니에서도 간혹 뱅크씬으로 이렇게 나오죠. 딱 미사일 해치만 다 열어서
미사일 전탄 발사 같은 느낌으로다가 확실히 해치 오픈하는 게 더 멋있긴 하네요. 그리고 앞쪽에 빔소드도 한번 장착을 해봐야겠죠. 빔소드 장착 전에 길이를 먼저 재봅시다. 이게 앞에 있는 수속 화선포 길이도 길어졌지만 이 뒷부분에 꼬리가 더 길어져가지고요. 여기 안 보이네. 여기가 더 길어져가지고 아무튼 한번 재보면 와우 59cm 정도? 거의 60cm네요. 이 상태로만도. 아직 빔소드 안 꼈는데 60cm. 자, 빔소드 껴봅시다. 그냥 이 포구의 모양에 맞춰서 이 길이 맞게 해서 그냥 약간 억지로 밀어 넣는다라는 느낌. 모양에 맞춰서 뭔가 쏙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덜커덕하면서 끼워진다, 막 이렇게 막 안쪽이 걸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빔사벨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조인트 끼워지듯이 쑥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빔소드 파츠 장착 완료! 와우! 한 화면에 담기가 겁나 힘드네요. 이게 길이가 잠깐만, 이거 길이가 몇 센치지? 일단은 제가 이걸 길이를 한 번도 제대로 재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한 화면에 담기도 힘들다. 꼬리가 안 나옵니다. 이거 나왔다. 일단 길이를 한번 재봅니다. 어디 보자. 약 94cm 정도. 약 94cm 정도 나왔어요. 94cm 정도. 그냥 1m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만큼 전시하기가 빡세다. 이게 빔소드까지 다 끼고 전시하기엔 공간을 엄청 잡아먹는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또 로우 앵글로 바라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좋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겠습니다. 구도에 따라서 진짜 그 웅장함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걸 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로우 앵글 개인적으로 강추하고요. 좀 날렵한 느낌 받고 싶다 그러면은 앵글을 높여서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면은 좀 더 날렵한 느낌, 기동성 있는 느낌으로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는 미티어와 함께하는 풀버스트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되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져보는 건 되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얘를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했던 게 마지막으로 했던 게 10년 전인가, 이게 횟수로 10년 전일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최근에 뭐 시드 프리덤도 나왔겠다, 다시 한 번 더 리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다가 근래 뭐 RG GCP 버전이라든가 이것저것 리뷰를 했었다 보니까 또 꺼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다시 리뷰를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또 하나가 비교적 근래에 재판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직 조립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리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느낌? 근데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오래간만에 만져도 이 볼륨감, 이 부피,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또 덴드로비움과는 다른 멋이 있거든요. 덴드로비움은 두껍고 크고 웅장하고 이런 멋이라 그러면은 미티어는 약간 지금 구도 이렇게 로우 앵글에서는 조금 더 웅장한 느낌 좀 들지만은 확실히 좀 위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얇으니까 날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대신에 단점도 명확하죠. 아무래도 2004년에 발매한 프라다 보니까 이제 스티커로 넘어간 부분이 꽤 있다. 심지어 미티어 본체도 뭔가 여기도 좀 더 분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이었으면 이런 미사일 다 분할됐을 텐데 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하지만은 확실히 부피, 이 사이즈, 여기서 오는 이 뭐랄까, 이 만족감은 이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